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한국고등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일반 선택 과목 안내서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 보면서 세계사 과목이 구체적으로 뭘 다루고 이게 왜 중요할지, 또 역사 좋아하는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은 자료네요. 이게 보니까 단순히 과거 사건들을 쭉 나열하는 그런 과목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인류의 시작부터 현대까지의 그 큰 흐름을 보면서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 또 우리 자신을 좀 이해하려는 그런 목표가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그 세계 시민의식 함양, 이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 있잖아요. 지역세계의 형성, 교역망의 확대, 국민국가의 형성, 그리고 현대세계의 과제. 네. 정말 뭐랄까,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시기를 다루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각 시대를 그냥 딱딱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그 연결성에 주목한다는 점이에요. 아, 연결성. 네, 예를 들어서 첫 부분 지역세계의 형성만 봐도요. 그냥 고대 문명 이름만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동아시아나 인도 세계가 서로 문화 교류하면서 어떻게 모양을 갖춰갔는지, 또 서아시아나 유럽은 종교 확산이 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니라 그 원인과 결과를 같이 보는 거군요. 그렇죠. 상호작용,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분절된 지식이 아니라 역사를 하나의 큰 흐름으로 보려는 거죠. 그 흐름이라는 게 교역망의 확대 부분에서 더 잘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이슬람 세계, 몽골 제국 같은 거대 세력의 등장이 단순히 영토 문제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교류를 확 바꿨잖아요. 맞아요. 엄청난 변화였죠. 그리고 신항로 개척 이후에는 이제 교역이 전 지구적으로 퍼지면서 물건뿐 아니라 뭐 문화, 심지어 질병까지 오가고 세계가 막 뒤섞이는 과정이랄까요?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세계화 현상의 아주 먼 풀이를 찾아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그럼 그런 큰 변화가 각 나라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이게 이제 국민국가의 형성 파트인가요? 정확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이런 서구 사례 말고요. 네. 동시대의 다른 지역, 예를 들면 청나라나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같은 곳들은 또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는지 이걸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아, 서구 중심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산업혁명 이야기도 단순히 뭐 증기기관 발명 이게 아니라 그게 가져온 사회 문제들, 노동 문제라던가 도시화, 심지어 환경 파괴 같은 생태 문제까지 굉장히 폭넓게 다루죠. 와, 정말 통합적인데요? 그럼 마지막 현대 세계의 과제 부분도 좀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두 차례 세계대전이나 냉전 같은 큰 사건들을 그냥 전쟁사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중요해졌는지, 또 과학기술 발전이 전쟁에는 끔찍하게 쓰였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그런 양면성을 보게 하고요. 또 대중문화나 사회운동 같은 것들이 이런 격동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연결해서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과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뿌리를 찾아보고 해결책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그 실질적인 정보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선택 과목이고 학점은 보통 3에서 5학점. 평가는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같이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2028학년도 수능 출제 과목이라는 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진로나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한테는 꽤 중요한 정보일 겁니다. 이게 단순히 역사학과나 고고학, 국제학 같은 분야만 연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떤 분야들이 또 있을까요? 뭐 외교관이나 언론인, 작가도 당연히 관련이 있고요. 문화유산 전문가나 문화기획자, 국제기구 활동가 같은 진로를 생각할 때도 여기서 배운 넓은 시야나 통찰력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긴 다른 문화랑 사회를 이해하는 건 사실 어느 분야든 중요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이 자료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세계사 공부라는 게 그냥 옛날 이야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류가 걸어온 길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정확한 정리입니다. 다양한 문명과 사회가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부딪히면서 지금의 세계를 만들었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을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요. 맞아요. 정답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관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잖아요. 이 과목이 그런 능력을 키우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자료 덕분에 세계사 공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 자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과거 문명 간의 상호작용, 연결성, 때로는 갈등이잖아요. 네, 이런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변화나 국제분쟁,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인 문제들을 푸는데 혹시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까요? 과거의 교훈이 현재의 해법을 찾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고민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오늘 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아주 유익했습니다.